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맛집을 다니고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곤란합니다. 가장 자주 연락하고 지낸 친구들, 그들을 통해 어떤 자극이나 영향을 받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나요? 현재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검사하는 곰대표의 핑거입니다. 주변에서 유난히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친구는 학점도 좋고 친구들과 대인관계도 좋아 보이고 취업도 이직도 곧잘하고 심지어는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손 대는 것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친구에게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거나 이번에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다 라거나 혹은 모두 다 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가볍게 읽었지만 굉장히 큰 시사점을 받았던 책,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님이 쓴 저서 럭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이란 책에 나오는 성공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공의 정의는 각자 가치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공이란 경제적인 성공 외에도 자신의 커리어나 인생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이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크게 성공을 이루는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각 요인에서 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체크포인트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3가지로 구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이라는 이 3가지 측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관계적인 요인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결국 내 삶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릇이 큰 친구들 주변에 있다 보면 나 또한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 작은 그릇과 작은 배포의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면 작은 도전도 꺼리고 망설이게 됩니다. 또 개인적 친분으로 엮인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의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봐야 할 이유는 착오도 넘칩니다. 사람은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시행착오들이 많은데 결국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 지금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일 테고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을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나 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사회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적어도 그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렵죠. 특히나 성공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시간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을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결국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면 자신도 어느 정도 반열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매년 자신과의 점심시간을 경매에 붙이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올해 있었던 경매에서는 그 점심시간의 비용이 무려 1,900만 달러, 하나로는 254억에 낙찰됐습니다. 워렌 버핏과 시간을 보내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기꺼이 254억을 지불하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최근 커피챗, 헤이조이스의 조이스챗, 인프런 멘토링 등 자신이 관심 있는 업계와 직무의 선배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커리어 멘토링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 인적 풀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 어려운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인 것이죠.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요인인 이 관계적인 요인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가장 자주 연락하고 지낸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 어떤 자극이나 영향을 받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나요? 혹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는 없나요? 둘째,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을지 떠올려보세요. 가령 저의 경우 각 업계에서 성공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관계를 맺어두면 나중에 수많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직군 관련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원하는 성공의 궤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비즈니스로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 아직 취준생이라면 그 직무로 이미 연차가 높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갔을 때 분명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유형의 사람들과 만날 기회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만일 아직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크고 작은 포럼을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캐주얼하게 커피챗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는 동안 반대로 나는 어떤 유익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관계적인 요인과 관련된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찬찬히 생각해보며 자신의 인적 풀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들의 단적인 예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불황과 호황 사이의 환차익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고 미리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물론 시대와 환경이 주는 운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운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해서 내 실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0%이고 노력이 30%를 차지해서 결국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운과 노력은 더해지는 개념이 아닌 곱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0인 사람은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결국 0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서 실력을 100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커다란 운이 작용했을 때 몇 배는 빠르고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환경적 요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우리는 평소 어떤 실천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 일하거나 공부하는 시간 외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나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만큼 내가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맛집을 다니고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곤란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가령 경제적인 자유가 목표라면 돈을 쓰고 즐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돈을 모으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죠. 그래야만 시기적으로 환경적 운이 작용했을 때 그 급류에 편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원하는 성공의 방향이 있다면 남는 시간을 무엇에 투자해야 할 것 같나요? 하루 중에 이 일에 투자 가능한 자투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둘째, 시대가 주는 운을 잡을 수 있는 빠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 하나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길 두려워한다면 시대적 흐름으로 기회가 왔고 내가 이 기회를 알아보았다고 해도 이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성공을 잡으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의 활용 정점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아직 내 개인의 판단을 내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내 선택에 자신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만일 판단은 했지만 행동하길 꺼려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나는 평소 어떤 행동으로 판단과 실행의 기초 체력을 키워 놓을 수 있을까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나의 현 상황을 찬찬히 적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요인은 바로 개인적인 요소, 즉 개인의 노력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의 방정식은 내게 주어진 기회의 양과 기회를 잡을 확률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예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보여줄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기회의 양을 늘린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만일 좋지 않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였다면 어땠을까요? 기회를 잡을 이 확률을
개선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은 합격할 확률을 높이기는커녕 많은 에너지 소비와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 즉 기회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예시를 바꿔서 유튜브 생태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유튜브로 구독자를 모으고 싶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야 합니다. 유튜브 유저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십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도 구독자가 쉽사리 늘지 않는다면 이건 기회의 양은 많았지만 기회를 잡을 확률이 낮았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 컨텐츠를 변경해보거나 썸네일과 제목을 변경해보거나 조명이나 음향 장비, 편집 방식 등을 바꿔보는 것으로 꾸준히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하염없이 나는 언젠가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떡상할 거야 라는 기회만 바라보며 자신의 컨텐츠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떡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개인적 요인은 관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 개념이고, 개인적 요인에 대한 투자 없이는 관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입니다. 성공의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현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성공하기 위해 어떤 기회들을 찾아다니고 있나요? 기회의 양을 늘리거나 기회를 잡을 확률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기회를 잡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장애물들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3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이 개인적 요인을 돌아보면서 현재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운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지향적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오랜 시간 실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전할 줄 아는 용기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야 운이든 성공이든 들어올 틈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본 이 질문들을 깊게 고민해보고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공을 이루는 3가지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 요인에서 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체크 포인트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거나 앞으로의 커리어 성장, 자기개발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검이었습니다. 안녕!